안녕하세요.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이슈텔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가정에 디지털 도어락이 보급되면서 이제는 열쇠를 가지고 다니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하게 번호만 입력하면 내 집 문을 쉽게 열 수 있는데요. 물론 도어락이 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오히려 도어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어락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직접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도어락 지문을 쉽게 숨기는 방법입니다. 도어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대로 남은 지문 때문에 조금은 불안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주거침입 범죄 중 상당수가 도어락에 남은 지문 흔적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나서 손바닥 또는 옷소매로 남은 흔적을 지우거나 요새는 대부분 도어락에 허위 기능이란 게 추가되어서 이 기능을 잘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허위 기능은 진짜 번호를 입력하기 전이나 후에 임의로 숫자를 더 입력해서 타인이 우리 집 번호를 추측하기 어렵게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허위 기능을 잘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허위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지문을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핸드폰 보호 필름을 도어락에 붙이는 거예요. 사실 도어락 전용 필름은 현재 따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가격이 10,000원 이상이라 어쩌면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핸드폰 보호 필름은 예전 핸드폰 필름이라든지 또는 잘 찾아보면 하나 정도는 사용하지 않는 필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유분이 하나 있어서 한번 부착해봤는데요. 붙이지 않았을 때보다 더 쉽게 지문을 숨길 수 있는데요. 보호 필름은 집에 남는 거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지만 지문 방지 필름으로 사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마스터 비밀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도어락에는 개인이 설정해둔 비밀번호 외에 마스터 비밀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건물주가 가스 유출이나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 세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 비밀번호를 설정해두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마스터키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집에 입주한 세입자가 마스터 비밀번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도 이런 마스터 비밀번호가 악용되어서 범죄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전에 살던 세입자가 마스터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해놓고 나갔는데 그 뒤에 들어온 세입자가 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으면 언제든 그 전 세입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마스터 비밀번호가 1, 2, 3, 4 이렇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기종에 따라 이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기종마다 설정이나 변경하는 방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물주에게 그 여부를 물어보셔야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도어락을 구입하셨다면 사용 설명서를 한번 찾아보시고 마스터 비밀번호를 반드시 초기화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교통카드로 도어락 열기입니다. 먼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교통카드는 현재 설정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공한 분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래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카드 하나 정도는 등록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비밀번호를 매번 입력하는 것보단 보안에 어느 정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어락에 카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어락 뒷면 배터리 넣는 부분을 살펴보면 배터리 아래쪽을 보시면 누를 수 있는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대부분 SET라고 적혀 있거나 버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문을 열어놓고 아까 누르셨던 SET 버튼이나 설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맨 처음에 삐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카드를 대는 곳에 등록할 카드를 대면 소리가 날 거예요. 그 다음 맨 처음에 눌렀던 배터리 뒤쪽 버튼을 다시 누르면 등록은 완료됩니다. 요즘은 사진 한 장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모델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가급적이면 같은 기종을 검색하셔서 바꾸시는 편이 훨씬 수월하실 수 있어요. 만약 성공이 안 된 분들은 카드를 등록할 때 별표나 샵을 눌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집은 카드를 대고
별표를 눌러야 등록이 되네요. 잘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등록이 가능한 만큼 이를 이용해서 범죄에 사용했던 사례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어락 카드 등록은 가급적이면 한두 개만 등록하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서 나 몰래 카드 등록을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사람이 몰래 카드를 등록했다면 그 전에 등록했던 카드는 모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카드로 문이 안 열린다. 그럼 곧바로 내 카드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몰래카메라입니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노리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몰래카메라도 이제는 그 외형을 전혀 알 수 없게 이런 화재 경보기로 만들어져 있거나 또는 소화기에 이런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요. 때문에 피해자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고 그대로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몰래카메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카메라들이 혹시 현관 앞에 있는지 먼저 자세히 확인해 보셔야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꼭 한 손으로 도어락을 가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최소 3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게 안전합니다. 간혹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출입문에 CCTV가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여러분 현관문 앞에는 CCTV가 없습니다. 그 점을 악용해서 범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4가지 방법 반드시 확인하셔서 최근 기승하고 있는 도어락 범죄를 모두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도어락 보안 방법들이 생각보다 간단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특히 집에 있는 핸드폰 보호필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문을 숨길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마스터 비밀번호의 위험성까지 말이에요. 사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큰 방패막이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리 편리한 기술이라고 해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진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바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혼자 사시는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께도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도어락 보안 팁이나 궁금한 점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